안녕하십니까. 빛나리 팜TV 이훈영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기술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절감 기술의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또 생산성은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이 방송 자료와 그 다음에 농가들의 그 증언 동영상을 먼저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또 혹여 이걸 보시면 제가 뭐 기계를 보일러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보일러 회사를 뭐 경영도 하고 있지 않고 만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런 기술을 제가 7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온라인에 공개를 함으로써 보일러를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우리 시설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에게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생산성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공개를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내용, 기술 내용은 앞으로 제가 계속 올릴 것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올려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기술 설명을 하고 관련 동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지난 방송 자료와 그 다음에 농가들의 증언 내용을 편집한 그런 동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속에 비닐하우스 등을 하는 농민들은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대학 교수가 농업시설의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난방기를 개발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초부터 이곳에서 토마토와 오이 농사를 짓던 성달용 씨는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난방비 때문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새로 난방기를 설치하면서 이 같은 시름을 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한 달에 30드럼통 가까이 들던 기름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불과 9드럼통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대형 선풍기를 가동할 때 한 달 150만 원이던 전기료가 지하수 냉방기는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온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채소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비용 충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득도 한 30% 이상 그 소득을 증가됐습니다. 지열 난방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죠. 수확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번 할 걸 한 번 더 해서 3번 한다. 지금 뭉친다는 거는 그 계산 안에 온도가 일정치를 않고 또 계속 뭉치는 상태에서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니까 약취 발생이 심해지는 거죠. 약취 발생이 심해진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옆 동하고 비교해서 병아리 한번 보세요. 저기 크게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번에 이 기계를 놓고 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선풍기로 말하면은 한 1, 2, 3, 4, 5단까지 있으면은 벙커 씹으려면 무조건 5단으로 그냥 불어주고 그래요. 처음부터 아예. 굉장히 세죠. 그리고 80도에 물을 데피다 보니까 여기를 만지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결국에 바람 온도도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뜨거운 바람이 난방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식물에는 그렇게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은 그 온도의 바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도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80도 물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 하우스에 있는 이 공기하고 뜨거운 바람하고 잘 섞이지가 않는데요. 벅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니까 다 여기 위층에 있는 거지. 뜨겁게. 여기는 뜨거운데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는 차가운 공기는 하강을 하니까 여기는 차가워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보일러를 놓고 나가지고서 처음에는 많이 갈등을 했어요. 설치를 해놓고도. 아니 80도를 대표해서 난방을 하던 하우스를 40도도 안 되는 물 가지고 난방을 하겠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저 형도 그렇고 이건 사기다. 이건 맛이 안 되는 거다. 그랬는데 팬 같은 거 이런 걸 작동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일주일을 여기서 관찰을 하는데 진짜 귀신에 홀린 것 같더라고요. 수온이 분명히 38도밖에 안 되는데
하우스 온도가 잡히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온도계 여기도 막 체크를 해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 난방을 할 때 얘를 얼리지 않은 차원에서 난방만 했지 사실은 식물에는 전혀 혜택이 안 되는 보일러 체계였구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밤새도록 돌아요. 도는데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우스에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셌다 약갔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쟤는 아까 얘기한 선풍기 1, 2, 3, 4, 5단이면 5단까지 안 가요. 4단까지도 거의 안 가요. 세봐야 한 3단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수온이 40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 대기실은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밍밍해요. 그 바람이 밤새도록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안 꺼지고. 그래서 전에는 여기 그때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뭐 농사는 물장사고 뭐 그래 이름은 바람 그러셨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보일러 이제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비료하시는 그 상포하시는 임병환 박사님 강의 듣고 나면은 마치 무슨 비료가 농사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이 들고 또 무슨 물을 또 교육하는 사람 뭐가 무슨 자화순위 무슨 이온순위 별의별 얘기 들으면은 그물만 쓰면은 식물이 다 잘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그리고 한기를 자식 조사하는 그 CO2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저 보일러를 통해서 바람. 바람이 굉장히 식물한테 중요하다는 거를 저 보일러가 깨우쳐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걸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다 바람 길이에요. 이게 바람 통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벌려놓으면 탄환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으면 많이 놓겠죠. 하지만 바람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베드가 하얘니까 잣대 갖다가 이거 일일이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고 나면 이렇게 자국이 남으니까 이 자리에 다시 놓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간격이 맞죠. 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줘야 식물이 뭐라고 하죠? 짱짱하게 큰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전에는 이산화탄소를 위해서 햇빛 그리고 저 햇빛하고 탄산가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환경에 이제 바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우친 거죠. 그래서 지난번인가 경기도 기술원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기술원에서 뭐 산들바람의 원리라 그래갖고 바람을 통해서 식물을 잘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보일러가 가장 좋은 점은 연료비 절감은 50% 이상은 무조건 되고요. 두 번째가 플러스 알파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수님 말씀대로 성장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품질이 좋아지니까 동일 계통의 다른 농가에 비해서 출하시기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베드가 비교되고 다음 작업이 빨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온실은 순환이 빨라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러스 알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농사를 지시는 분들 여기 아는 친구도 있지만 요즘에 하도 연료비 이런 게 난방비가 많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우선 보일러를 선정하시거나 뭐 할 때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치 무슨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식물이 좋다고 그러면 사실은 전기세를 더 내더라도 사실 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보일러보다 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나면 아마 인식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떤 써왔던 어떤 그 난방 방식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안 들어도 스스로 느끼게 되세요. 굉장히.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를 다 깨닫게 되시고. 그러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를 제때 필요한 만큼만 투입한다. 요게 보일러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넣어서 오버시키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원하는 그 기준치에 세팅을 시켜놓고 그 깨지지 않게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존에 썼던 보일러들이
아래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 온도를 20도를 맞추고 싶다. 아니 18도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18도를 못 놔요. 아래 편차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보통 아까도 여기 기술부장님 들었는데 우리나라 나오는 온도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래로 2도 거의 3도 차이가 있다더라고요. 온도 편차가. 그러면 내가 18도 맞추고 싶다고 18도 맞춰놓으면 얘는 15도까지 떠있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방할 때 20도를 놓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 편차 때문에 무서워서. 과거에 빵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 빵가 보일러는 복잡해요. 시스템이.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새까만 기름이잖아요. 굳으면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여기서 하우스에서 야 춥다 신호를 주면 제일 먼저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칸을 데피는 거기다가 신호를 줘요. 야 방칸 데펴라. 좀 이따가 점화해야겠다. 그럼 방칸 데피는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방칸가 끓어가지고 띡띡띡 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칸가 다 데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버너에다가 신호를 줘요. 야 점화시켜라. 점화가 돼요. 1차, 2차, 3차까지 점화가 돼요. 그러다가 바로 물이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또 물을 데펴야 되잖아요. 데피는 시간이 또 들어가요. 데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 팬에서 바람 나올 때까지 15분 걸려요. 신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외기 온도 한 영하 10도 미치면은요, 15분이면 그렇게 쭉 떨어져 버려요, 온도. 말만 20도 맞춰놓은 거지 거의 심할 때는 와서 얘가 뺑 돌 때 가서 대빨 뛰어나가가지고서 온도계 보면은요, 심할 때는 16.5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한겨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도 시스템 자체가 제가. 바로바로 신호를 여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쟤는 그 엄청난 통의 물을 80도까지 데펴요. 80도면 사람 뒤는 하상 정도 온도거든요. 그러면 그 80도까지 이제 보일러가 버너가 꺼져도 그 온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치고 올라가요, 온도가. 심하게 올라가면 24도까지 올라가요. 나는 20도에다가 세팅해놨는데. 그러면 위로다가 4도, 아래로다가 거의 4도, 이거는 많이 잡은 거고 그냥 평균적으로 3도 정도 편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8.5도를 세팅을 해놨어요. 작년에는 19.7도를 해놨고 18.5도를 해놓으니까 이제 변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1도, 2도가 아니에요. 0.몇 도로 이제 다 바꾸셔야 돼. 보셨죠? 18.5도를 맞춰놓으면은 거의 가장 많은 시간 유지되는 온도가 19도예요. 19도 조금 빠지면은 18.9, 조금 더 빠지면 18.8. 근데 18.8은 거의 없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19.1, 19.2 아까처럼. 그런데 하지만 19.2도 거의 없어요. 거의 19도에서 아래 위 0.1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밤새 안 꺼져요. 보일러가 계속 돌아요. 뭐냐, 유지하기 위해서. 꺼지면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과거의 보일러 방식들은 다 불었다가 쉬었다가 불었다가 쉬었다가 쉬는 동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얘는 밤새 돌아요. 왜? 그 수평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팅만. 근데 나머지 식물도 뭐 15도 이래 하는 사람들은 뭐 전기 훨씬 작게 들어가겠죠. 딸기삼도 뭐 돈도 안 들어갔네, 교수님.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딸기 같은 거는 그냥 끝났어. 그거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 저기 사장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딱 한마디만 지시하면 그거는 아웃이야.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도 공짜. 안 가. 한 발짝도 안 간다니까. 근데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투자를 할 건. 지금 작업해 보면은 환경에서 그런 거니까 시설이 좋아야 돼요. 시설이 안 좋고. 백날 해봐야 돼. 화성에서 지금 양난을 키우는데 연탄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연탄 가는 사람이. 저도 그 농사를 꽤 오래 졌어요. 옛날에 연탄 다 뗐었거든요. 네. 연탄 그거 떼고 나면 한겨울 떼고 나면 그 다음에 꼴렁들어요. 꽃은 잘 길어요. 꽃은 아주 잘 길어요. 저도 한 6병장씩 뗐어요. 한 하루에. 네. 연탄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군이 그것만 갖고. 우리도 연탄 가는 사람 있고 이 기계 밖에서 해가지고. 네. 그거 갖다 버리는 게 문제는 옆에 땅을 하나 사야 돼요. 제가 넣어서. 네. 처음에는 농가에서 받았어요. 그거. 이것도 우리 집 만약에 떼는 것도 한 500장 이상 떼야 돼요. 이게 연탄을 떼면은 연탄 그 인건, 떼는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연탄 보일러가 값이 싼 게 아니야. 연탄 보일러도 몇 천만 원 줘야 되거든. 보일러가 3년만 쓰면 빵꾸가 나게끔 돼서 어김없이. 일산화탄도에서 못 건드니까. 그러니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작물은 작물대로 문제가 생겨요. 연탄은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탄 아실지 모르지만 연탄은 낮에 이제 갈거든요. 2시나 돼서 갈면은요. 저녁 때 가지고 12시 정도 되면 최고 화력을 발휘해요. 새벽에 한 3시, 4시 되는 것 때문에 다 사거리 들어버려요. 그러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모르고 그냥 아침에 나가면 또 안 꺼졌으니까 갈고 있지만 또 온도가 막 기복이 이렇게 심하죠. 원래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온도가 해가 뜰 때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해 강압성을 빨리 하는데 뭐 반대로 되니까 연탄은 아침에 열이 죽어버리니까. 궁금하신 거 질문들 하세요.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700평 가까이 돼요. 650평 보면 될 거예요, 내부가. 이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 센서가 몇 군데나 좀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한 군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온도계를 두고 다 측정을 해봐도 거의 일정해요. 지금 하기 전에는 저 뒤에하고 여기 오는 하우스 하시면 아시겠지만 구배가 있잖아요. 물 구배가 있으면 높은 쪽에 열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쪽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거의 균일해요. 계속 공기가 도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없을 때는 이 팬을 별도로 돌렸어요, 이거. 그런데 겨울에 지금 이걸 가동 안 하고 쟤들만 도니까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도니까 순환이 다 돼요. 선풍, 바람의 방향을 선풍기에 설치할 때 예. 양방향으로 아니면 쌍방향 뭐 같은 저기를 하나요? 이 방향 하나는 기술 자문은 어떻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불고 이쪽을 당기고 저쪽을 불고 당기고 이래서 이렇게 교류가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 하는 사람들마다 뭐 대학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기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은 하여간 그거는 이파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예.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공에서 물이 잘 증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평수에서 이 정도 팬 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뭐 연기를 날려보면 그냥 다 알아요. 그냥 그냥 도니까 계속 움직여요. 아까는 막 돌았는데 여기는 왜 안 돌아요? 아, 팬이요? 네. 그거는 작물에 따라서 좀 틀리죠. 세팅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건조한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섭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막 낮에는 폭을 돌리죠. 이 지금 사이드 쪽에 있는 저압폭인데 이걸 돌리죠. 섭이. 이거 지금 배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시스템하고 그거는 컨트롤하고 얼마에 하신 거예요? 가격은? 대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지원 받아가지고 1,8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1,200만 원 잡아다 냈죠. 어떻게 뭐 기계값은 다 빠졌다고 보십니까? 뭐 1년 안에 다 빠졌죠. 뭐. 이게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운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